이 이야기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 초기에 17세의 마사코가 충격적인 성풍습인 요바이를 직접 경험했던 짜릿한 회고담입니다. 요바이는 야간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남자가 여성의 침실에 몰래 침입하는 일본의 옛 풍습을 말합니다. 구혼을 위해 침소에 들어가는 행위이고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엑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920년 현재 60세인 마사코는 일본 도호쿠 지방 아키타현의 작은 농촌 마을에 살면서 17세, 18세의 3명의 남자로부터 요바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의 남자와 결혼하여 새 아이를 낳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살아온 과정을 적나라하게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요바이는 어떻게 행해졌는지, 그 과정에서 마사코가 느낀 감정은 어떠했는지,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줄 당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87년 일본 도호쿠 지방 아키타현의 작은 농촌 마을, 마사코는 17의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일과 밭일을 돕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밤마다 창문을 열어두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사실은 마사코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방에는 밤에 손님이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저녁밥을 차려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사코, 이제 너도 밤에 문을 열어두어야지. 좋은 신랑감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에 마사코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마사코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방이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이 흘렀지만 마사코의 방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긴지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0살의 긴지로는 마사코의 집안과 가까운 밭에서 일하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우직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사코도 긴지로를 종종 보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긴지로는 늘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자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혹시 나에게는 매력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친구들은 저마다 밤의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킥킥거렸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 쉽게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들락말락하던 순간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드디어 나에게도 하는 생각과 함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고 달빛에 비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일까? 아니면 아는 사람일까?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지만 마사코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마사코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마사코의 이마에 닿았을 때 마사코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 손길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혹시나 거칠 게 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제가 눈을 뜨자 희미한 달빛 아래에 긴지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모습만 보던 그가 제 방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긴지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살포시 잡고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사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긴지로 씨 어떻게 왔어요? 마사코 씨가 좋아서요. 긴지로의 진심이 담긴 말에 마사코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긴지로는 마사코에게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사코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이후 긴지로는 며칠 간격으로 마사코의 방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밤의 손님은
이제는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긴지로는 올 때마다 마사코의 하루 일과에 대해 물었고, 마사코는 긴지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지로의 요바이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마사코에게 늘 존중과 배려를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마사코가 불편해할까, 혹시라도 마사코의 마음이 다칠까 늘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긴지로를 기다리고, 낮에는 멀리서나마 그를 몰래 쳐다보는 것이 마사코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긴지로를 기다렸어요.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죠. 다른 처녀들은 밤의 손님에 대해 꽤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저는 긴지로와의 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아주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긴지로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긴지로 씨 내일은 어떤 일을 해요? 마사코 씨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요? 네. 그들의 관계는 말은 적었지만 깊은 신뢰로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긴지로의 존재는 마사코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하는 그의 따뜻한 눈빛과 묵묵한 손길은 마사코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사코의 요바이는 긴지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방에 또 다른 밤의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사코는 긴지로를 향한 마음과 다른 남자들에 대한 호기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긴지로가 저를 찾아온 그 밤을 저는 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제가 처음으로 맞이한 밤의 손님이었고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요바이는 계속되었고 저는 다른 밤의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지로의 묵묵함과 따뜻함이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긴지로와의 밤은 저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알려주었고 그 사랑은 다른 모든 밤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죠. 그 밤의 만남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마사코의 18살은 밤의 손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지로의 방문 이후 마사코의 방에는 새로운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요바이는 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는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들은 여러 남자를 만나보고 그중 자신의 마음에 맞는 상대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마사코 역시 긴지로를 향한 마음 한편에 다른 남자들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사코의 두 번째 밤의 손님은 요시마루였습니다. 19살의 요시마루는 말이 많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으로 수수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늦은 밤, 방문이 열리고 들어선 요시마루는 긴지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요시마루는 긴지로와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이것저것 말을 걸었죠. 마사코 씨, 혹시 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라며 장난스레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유쾌함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지로는 과묵했지만 요시마루는 저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마치 낮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저의 하루를 신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을에 떠도는 재미있는 소문을 듣기도 했죠. 요시마루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사코 씨는 어떤 남자가 좋아요? 글쎄요, 저는 그냥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좋아요. 요시마루는 긴지로처럼 며칠 간격으로 마사코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활기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마사코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마사코는 긴지로의 묵묵함과 요시마루의 유쾌함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긴지로에게서는 깊은 안정감을 느꼈지만 요시마루에게서는 풋풋한 설렘과 즐거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사코의 세 번째 밤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2살의 다케오였습니다. 키가 작고 눈매가 날카로운 그는 마을에서도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차가운 인상을 풍겨 마을 처녀들이 꺼리는 대상이었습니다. 다케오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긴장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긴지로와 요시마루가 저에게 보였던 부드러움은 다케오에게서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 돼요. 싫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케오는 제 말을 듣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려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밤에 손님이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사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나가주세요. 왜 싫은데? 다른 놈들은 되면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마사코의 단호한 거부에 다케오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밤에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당시의 여성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마사코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사코는 요바이 풍습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과 두려움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케오의 방문 이후 마사코는 한동안 창문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긴지로와 요시마루가 찾아왔을 때도 그녀는 방에 숨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그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특히 긴지로는 매일 밤 그녀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얼마 후 마사코에게 네 번째 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8살 동갑내기인 사부로였습니다. 그는 풋풋한 학생 출신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부로가 처음 왔던 날은 달빛이 아주 밝았습니다. 그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저보다 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손을 잡지도 못했죠. 저는 사부로의 순수함과 풋풋함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에 가까웠습니다. 사부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마사코 씨, 제가 너무 긴장돼서 아무 말도 못하겠네요. 괜찮아요. 사부로 씨. 사부로의 방문은 마사코에게 새로운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긴지로의 묵묵한 믿음, 요시마루의 유쾌한 즐거움, 그리고 사부로의 순수한 떨림. 마사코는 세 명의 남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긴지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화려한 말로 마사코를 유혹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실된 눈빛과 묵묵한 배려는 마사코에게 가장 큰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헷갈렸어요. 요시마루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사부로와 함께 있으면 순수한 설렘을 느꼈죠. 하지만 긴지로와 함께 있으면 저는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좋아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긴지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매력적인 모습도 좋았지만 결국 제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던 긴지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요바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요바이는 단순히 하룻밤의 관계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긴지로와의 만남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그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살이 저물어가던 늦가을, 마사코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생리가 찾아오지 않자 마사코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마을의 처녀들은 임신을 결혼의 전조로 여겼지만 마사코는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긴지로, 요시마루, 사부로, 그들 중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사코의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어머니는 마사코를 조용히 불러 앉혀 배를 만져보더니
곧 모든 것을 짐작했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당황과 불안에 휩싸인 마사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누구의 아이인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긴지로와의 밤도, 요시마루와의 밤도, 사부로와의 밤도, 저에게는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어요. 당시 마을에서는 요바이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 상대가 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3명의 남자들 중에서 1명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마을의 관습에 따라 임신은 곧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마사코는 이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사코에게 결정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마음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사코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습니다. 긴지로의 묵묵한 믿음, 요시마루의 유쾌한 즐거움, 사부로의 순수한 떨림, 각각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사코는 어머니에게 긴지로를 선택하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사코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왜 긴지로를 선택했을까요? 요시마루의 유머에 웃음 짓고 사부로의 순수함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제 마음의 깊은 곳에는 늘 긴지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저의 곁을 지키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꾸준함과 신뢰감에 마음이 놓였어요. 어쩌면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을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이의 아버지가 긴지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저는 그가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 믿음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사코는 용기를 내어 긴지로를 만났습니다. 해질녘 밭에서 돌아오는 긴지로를 기다려 마사코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긴지로는 마사코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사코는 긴지로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자신을 떠나면 어쩌지, 혹시라도 그가 자신에게 실망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사코는 긴지로에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긴지로 씨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마사코 씨. 괜찮다고요? 네, 괜찮아요. 그 아이는 제 아이라 생각하고 같이 살아요. 긴지로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사코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요바이를 통해 만난 남자에게서 듣는 사랑의 고백은 마사코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불안감을 씻어주었습니다. 긴지로의 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계산적인 의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사코를 향한 순수한 마음만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긴지로는 마사코의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요바이로 인해 생긴 아이는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하고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긴지로는 마사코의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사코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처럼 사랑하며 키우겠습니다. 마사코의 부모님은 긴지로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긴지로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저 저희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죠. 그가 저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사코 씨가 저에게 웃어주었을 때 저는 마사코 씨가 저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긴지로의 진심 어린 고백과 부모님의 허락 덕분에 마사코와 긴지로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창한 잔치나 화려한 예복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마사코는 긴지로의 집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긴지로는 늘 그녀를 배려했고 시부모님 역시 마사코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묵묵하고 과묵했던 긴지로의 집은 마사코가 들어온 뒤로 조금씩 온기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긴지로와의 결혼이 꿈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열고 기다리던 소녀가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긴지로는 제가 뱃속의 아이에 대해 불안해할 때마다 늘 말없이 제 배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걱정 마. 마사코 내 아이야. 내가 꼭 지켜줄게. 그의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오고 마사코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긴지로는 처사이를 품에 안고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아들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타케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긴지로는 자신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직 마사코와 아이를 향한 사랑만이 그의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긴지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긴지로는 타케시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돌아와도 늘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을 안아주고 재워주었죠. 그가 타케시를 품에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저희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헌신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타케시가 태어난 지 3년 뒤 마사코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요바이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결실이었습니다. 긴지로는 마사코의 임신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욱 성실하게 밭일을 했고 마사코와 타케시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듬해 마사코는 예쁜 딸을 낳았고 아이의 이름은 유키라고 지었습니다. 타케시는 늘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고 유키는 오빠를 따르며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긴지로는 타케시와 유키 두 아이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마사코와 함께 낳은 소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두 아이를 더 낳아 가족은 총 5식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지로는 저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제게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죠. 아이들이 긴지로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저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바이라는 풍습이 없었다면 저는 긴지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타케시도 유키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시절의 모든 밤들에 감사했습니다. 마사코가 남편 긴지로에게 물었습니다. 타케시가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나를 닮은 것 같은데. 눈은 당신을 닮았고 이마는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렇지. 마사코와 긴지로의 삶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힘든 시기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파 밤잠을 설쳐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늘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긴지로는 묵묵히 밭일을 했고 마사코는 그런 긴지로의 곁을 지키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평온한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긴지로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긴지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의 결혼은 저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앨범 속 젊은 시절의 긴지로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했던 밤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밤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이들도 없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흘러 마사코는 어느덧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긴지로가 여전히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마사코와 긴지로의 집에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920년 일본의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요바이 풍습은 여전히 일부 농촌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었죠. 마사코는 사라져가는 풍습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찾은 한 세대의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요바이 풍습 속에서 여러 남자들을 만났지만 결국 저의 짝은 긴지로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화려한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지만 묵묵한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죠. 저는 그 사람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긴지로는 늘 제게 당신 선택이 옳았어.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저 또한 긴지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요바이는 저희에게 단순히 하룻밤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신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옛날 저를 찾아왔던 긴지로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 밤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이들도 손주들도 없었겠지요. 요바이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시절의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고 제 삶을 사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